그러면 지속 성장을 위한 4가지 활동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화된 역할 정리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창업가들이 스타트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비용과 업무의 효율 면에서 스타트업 초기에는 잘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회사 규모가 커지면 스타트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업무 분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역할하는 전문가를 고용해야 되는 것이죠. 구글의 같은 경우 처음 성장하는 경우에 에릭 슈미트 같은 분을 회장으로 도입을 해서 영입을 해서 회사가 지금의 구글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채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지식을 사용해서 기능의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분야 내에서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구현해서 회사의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주어서 향후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케팅 전문가를 고용하면 CEO는 더 이상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전문가를 채용을 하면 창업 초기에 있던 비전문가 그룹하고 새로 채용한 전문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에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비전문가들이 회사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 비전문가 그룹들이 역할이 줄어들어서 내부 갈등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스타트업 인력들은 지금에 있는 회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그들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도록 하고 전문가들이 기존에 있던 스타트업 인력들의 멘토가 되게 해서 서로 같이 돕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만 이러한 내부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스타트업들이 회사에 지속적으로 남아서 회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다음은 조직경영 도입입니다. 스타트업이 창립할 때는 평등주의를 위해서 보통 계층 구조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리더한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럼 창립자들이 그 모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그 모든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앙 집권식 권한으로 정보 흐름 의사결정의 실행을 방해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자가 점점 더 전문화된 모든 사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조직 목표에 대한 책임성이 상실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 또한 관리 지침과 프로세스가 없으니까 집중력과 참여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결정권자들이 다른 많은 프로젝트와 사람을 관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들에 대해서 접근하기 힘들어지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플레어라는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2009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사업 모델은 중소기업의 사이트에 대한 보안과 컨텐츠 관리인데 2012년에 고객이 50만 사이트가 된 것이죠. 직원은 210명이 됐습니다. 회사의 원래 방침은 조직과 수평 조직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냐면 2012년에 35명의 회사가 떠났습니다. 이유가 뭐냐? 중간 관리자가 없고 정상적인 HR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정상적인 조직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구조를 비공식적인 멘토링과 피드백으로 보완하는 기업은 직원들의 동기, 이 스타트업의 직원들의 동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마인드를 조정하고 직원들이 조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조직 경영만을 갖다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비공식적인 멘토링과 피드백을 같이 보완하면은 기존에 있던 스타트업에서 좋은 조직 경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규칙을 가지고 계획을 예측한다는 것이죠. 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젊은 스타트업에게서는 필수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도 없고 사이즈도 작으니까. 그리고 그런 감이 그들의 해결안을 발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회사를 이끌기 위한 계획과 목표의 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을 유지하면서 비즈니스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을 계속 시도하고 역동적인 시장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감으로만 사업을 하면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 있는 마이크로맥스라는 회사입니다. 2010년에 매우 성공적으로 450억 원의 펀드를 확보를 했고 2011년에는 IPO를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IPO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내부적으로 계획 및 예측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0년 말에 새로운 CEO를 영입을 했고 회사의 계획 및 예측 기능을 강화를 했고 2015년에는 2조 원의 회사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엄격한 계획 프로세스는 제한된 자원을 갖고 둘러싼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프레임워크 내에서 자유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와 지침을 세우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해서 성과를 조명하면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회사가 보다 계획을 갖고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기업의 문화 유지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스타트업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신생기업에 합류하는 굉장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종업원들이 스타트업을 활발한 회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늦은 밤과 주말에도 일하는 것은 우정과 중요한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립자들이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맨날 스타트업의 첫날에 대한 향수와 과거 이야기에 의지를 하는데 기업이 커지게 되면 이러한 것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벤처기업이 작을 때는 이러한 것이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입사를 함에 따라서 지도자들은 강력한 조직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급성장하는 기업의 창업자들은 조직 문화를 잇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조직화된 문화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CEO의 관심은 결국은 회사가 커지면서 운영이나 마케팅 같은 곳에 더욱 긴박하고 긴급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직원들은 동기부여와 참여의식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가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막을 수 있을까요? 미션과 비전 선언문과 직무 기술서에 문화적 가치를 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변화가 너무 커지기 전에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조직은 문화적 적합성을 인정하고 인식과 보상을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에 보답함으로써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회사의 CEO의 미션과 비전 선언문, 직무 기술서에 문화적 가치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생기업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파탄이나 신뢰할 수 없는 공급, 운영 파트너, 치열한 경쟁자 및 기타 외부 세력들이 기업을 공격하는 이러한 외부 환경이 회사를 내부적으로 크게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효과적인 내부 조직은 새로운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장기간 생존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러한 네 가지 활동을 성공시킬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적응력이 떠나고 속도가 빠르다는 걸 저지할까봐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적응력, 빠른 속도감 이러한 것들이 저지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것들이 바로 벤처가 갖고 있는 자질이고 많은 대기업들은 종종 이런 벤처의 좋은 적응력, 빠른 속도감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생기업들은 특별하게 이러한 만들어진 기능을 갖다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고 규범적인 조직과 극단의 임기응변 사이에서 유용한 중간 지점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매우 작은 수의 스타트업이 성공한 기업으로 발전하는 상황입니다.
매우 작은 기업이 스타트업이 성공한 기업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러한 중간 지점을 발견함으로써 리더는 라이벌에게 우위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활동과 스타트업이 기존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을 2개를 합쳐서 이 극단적인 규범 조직과 극단적인 임기응변 사회에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스타트업의 파운더들, 스타트업의 경영진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요약을 하면 우리가 왜 스타트업이 지속 성적으로 못하는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는 지속 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